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에센셜 112제 62번부터 69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부분입니다. 자,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 세액공제 몇 퍼센트 받습니까? 15%. 일반 보장성 보험 12%.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으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 예, 부모 있었죠. 배우자 있었죠. 형제 자매 있었죠. 자녀 있었죠. 그중에서 부모의 나이 요건은 만 60세 이상. 예, 소득 요건은 연간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야 되겠죠. 두 번째, 근로자가 배우자가 장애인이시네요. 예,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 원. 그럼 여기서 12% 일단 받을 수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추가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 원. 그럼 여기서 또 15%를 받을 수 있죠. 두 개 가입을 했죠. 그래서 100만 원 12%, 그러니까 12만 원, 15만 원 해서 총 27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연간 함정 보겠습니다. 해당 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 해지 시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당연히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63번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겠습니다. 맞는 거 찾는 문제네요. 1번 세액공제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10년 이상 보험기간을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 가입한 그해에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유지해야 된다.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이네요. 그죠? 예, DB. DC형은 연금계좌에 해당이 되는데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은 공제 대상 연금계좌에서 제외가 된다. 이거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금계좌에는 총 1,200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ISA 계좌에서 추가로 300만 원까지 더 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포함을 시키느냐 포함을 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은 1,800만 원이냐 2,100만 원이냐 조금 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연금계좌 자체는 1,800만 원이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간 문제 보겠습니다.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인 근로소득자. 자, 이게 일반적으로는 12% 세액공제를 하는데 연금계좌 중에서 공평과세를 위해서 소득이 조금 많지 않으신 분들은 15%까지 해주죠.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받는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는 연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총 금액이 8천만 원이니까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연금계좌 납입액은 0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쳐서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700만 원에 12%, 그래서 84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간 함정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 5,500만 원 이하. 자, 종합소득은 5,500만 원 이하가 15%가 아니라 4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합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다. 15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두 번째,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정한다. 근로소득자에 한정하는 것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죠. 연금계좌는 종합소득자. 세 번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맞는데 일용근로자는 제외하죠.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64번 보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1번,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계약. 납입일로부터 5년 이상 맞죠? 두 번째,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 균등할 거 맞네요.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격이 3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소득의 종류는 기타 소득 잘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자,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 하는 게 맞지요. 예,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분리과세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타 소득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관 함정 한번 보겠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은 종신형 연금보험의 비과세 차익 요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예, 금액이 나오는 것은 월 적립식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속세는 과세 표준이 10억 원 초과 최대 50%인데 과세 표준이 10억 원 초과가 아니라 30억 원 초과를 할 때 최고 세율 50% 세율을 부과합니다. 세 번째, 순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있죠. 예,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 그죠? 그 다음에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금액의 20% 최대 2억 원까지입니다. 3억 원이니까, 예, 1억 초과했죠. 20% 6천만 원. 인데 2억 이내니까 예, 6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65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 다음 중 종합소득 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건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거는 분류 과세를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상속순위에 따르면 1순위는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가 아니라 직계 비속이죠. 자녀, 손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에만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된다. 반드시 장애인 전용 보험이 아니더라도 일반 보험이더라도 수익자가 만약에 장애인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 포괄주의죠. 완전 포괄주의는 어떤 겁니까? 상속세, 증여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관련된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최저가 6%인데 1,200만 원 맞죠?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맞습니다.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5가 아니라 24%죠. 좀 문제 자체가 좀 지저하긴 합니다만은 세율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금 문제 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뺀 것을 우리가 연금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합소득 산출세액. 세액이니까 이제 세금이 얼마냐 하는 거죠. 그럼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42%가 아니라 3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42%가 적용이 됩니다. 67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네요.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하느냐.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개인별 부부 합산 아니죠. 그죠? 그것만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상속받는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경우에 제가 2천만 원이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될 경우 언제입니까?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세금 원천징수세율 14%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끝나는 거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 맞습니다. 상법에서는 이자소득과 상법에서 왜 이걸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틀렸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국내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 그러니까 펀드에서 받은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68번 보겠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자,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연금소득자 나이에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이 다릅니다. 70세 미만 5%죠. 그죠? 80세 이상 3%죠. 그럼 70세에서 80세 사이가 4%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5, 4, 3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사적 연금소득 합계액이 얼마 이하일 경우에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냐. 이건 꼭 암기하세요. 1,200만 원,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합니다. 두 번째, 종신계약에
따라서 사망 시까지 수령을 하는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 무조건 4%입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70세 미만일 경우에는 5%였죠. 근데 종신계약에 따라서 사망 시까지 받을 경우에는 4%, 둘 중에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한다까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함정 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이상인 경우에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미정해. 6년이 아니라 11년이죠. 11년이죠. 간혹 나옵니다. 간혹. 두 번째,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 사망할 때까지 종신 수령하는 거죠. 70세 이상 80세 미만의 수령 시에는 원천 징수세율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69번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세제. 보험 설계사 세제도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건 뭐 우리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소득별로 구분이 맞게 연결된 것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받는 이익.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이자 소득이 아니고 배당 소득이었죠. 그죠?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받는 모집 및 수당은 사업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유형의 이자와 함께 이익의 그 구분과 함께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사업 소득.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연금 소득이 아니라 이자 소득이죠.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의 사업 소득 금액 계산식.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그러니까 뭐 1년 동안이겠죠. 지급한 수익 금액. 보험회사가 지급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설계사 이게 수입입니다. 거기에서 연말정산 사업 소득의 소득률을 곱합니다.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는 거죠. 자, 이 사업 소득의 소득률이냐, 경비율이냐, 이걸 바꿔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두 번째, 보험 설계사에게 매월 모집 수당을 보험회사가 지급하죠. 그때 몇 퍼센트 원천 징수하느냐? 3%. 5% 아닙니다. 자, 마지막 연간 함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일단 기타 소득 틀렸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중에 신고를 해야 한다. 5월 중에 신고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기타 소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사업소득 맞죠? 수익금액의 경비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자, 요렇게 제가 많이 함정으로 나온다라는 말씀 조금 전에 드렸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